예, 반갑습니다. 오늘 홍보 역량 강화 특강 시간 진행을 맡은 인사조직가 황규봉입니다. 연초에 바쁘신 업무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간부 공무 및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모드로 전화해 주시고 강연 중에는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여 집중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강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 강사님 소개에 이어 약 80분에 걸친 특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간부공무원 홍보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 수단인 홍보에 대하여 특강을 해주실 함대진 홍보 담당관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1998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홍보 담당으로 시작하셔서 18년간 행정 홍보 업무에 몸담으신 홍보 전문가이십니다. 현재는 서초구청 홍보 담당관님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강사님께서는 2005년과 2006년 서울시 출입기자단 선정 올해의 홍보맨을 2회 연속 수상하셨으며 2010년 유능한 홍보맨 휴지통에서 진주를 건지다라는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오랜 해는 업무 필드에서 체득하신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홍보는 타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실 함대진 홍보단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좀 있어야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계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초구 홍보 담당관 함대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말년 병장입니다. 교육이라면 이골이 났는데요.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 바로 또 2시에 했더라면 큰 문제였는데 한 30분 쉬시다 오셨으니까 쉬신 건 아니죠. 좀 졸리신 분은 졸음 참지 마시고 건강에 해로우니까 주무시고 화장실 가시고 싶은 분은 가시고 편하게 들으시고요. 우리 계장님이 소개한 대로 저는 필드에서의 홍보 실전 노하우를 갖고 있는 장인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중소기업체 에 들어가서 말단 사원부터 공장장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이다. 홍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얘기는 제 주관적 판단과, 저는 미디어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제 주관적 판단과 실전에서의 그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치구, 상계 자치구와 서울시 매체관리팀장과 홍보기획팀장을 거치면서 가지고 있는 홍보 마인드와 필드의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만큼 다소 서울시 자치구와 창원시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큰 뜻에서 이렇게 접목할 건 접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제 강의 끝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질문은 이따가 또 궁금한 건 다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겉옷을 벗을게요. 서울이 오늘 아침에 영하 17도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오시는 분하고 너무 발가락하고 발이 얼고 기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 제일 추운 날
창원시에서 저를, 보잘것없는 저를 초청해 주셔서, 예,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키도 짱딸막하고, 머리도 없고, 그렇지만 이 분야에서는 저는 제 1인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 홍보의 레전드라고, 당시, 40개사, 한 150명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저를, 영광스럽게도 그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함대진이가, 서초의 홍보 담당관 함대진이가 오늘 풀어내는 얘기를 여러분들 그냥 아까 말씀드린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홍보에 대한 스킬은 없습니다. 실전 노하우를 그대로 풀어내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이 돼요. 우리 국장님 아까 뵙고 인사드렸는데, 기대가 된다고 하셨는데,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중앙공무원 교육원 과천에 있는 고위공무원들 가서 교육받는데요. 그게 당시 대통령께서 제가 강의하고 난 며칠 있다가 강당을 이제 둘러보는 화면이 나오던데, 제가 중앙공무원 교육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전문 강사 스킬 배운 적도 없고 미디어 전공자도 아니고, 근데 저를 초청해서 갔는데 그 당시 차관급인 원장님이 앞에 계시고 이사관 부장님들이 양쪽에 계시고, 다 저보다, 그러니까 당시 저도 사무관이었으니까 다 사무관 이상이고,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굉장히 미디어 쪽에 해박한 분이었어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분 앞에 계시다는 걸 의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삼천포로 빠졌어요, 강의하다가. 그래서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뒤에서 비서가 들어오더니 원장님 귀에 대고 하더니 일어나시더라고,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원장님 나가신 뒤에다, 원장님 진즉에 나가시지 왜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은 저 쫄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부장님이 박수를 쳐주더라고. 자, 저 강의 잘하라고 힘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홍보에 대해서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고, 또 홍보에 대해서 홍보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 못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라는 용어, 저는 홍보 담당관인데, 과거에는 공보팀장, 공보계장, 여기 공보계장이시던데, 공보, 이런 협의의 개념이었었어요. 관선시대까지만 해도. 95년 민선되면서 홍보라는 광의의 개념, 소위 말하는 기업에서의 전유물, 홍보하면 돈 들여서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돈 안 들이고 하는 홍보를 지금 16년간 한 사람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홍보를, 저는 홍보의 생명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 타이틀에 나와 있는 대로 홍보는 타이밍이다. 타이밍 놓치면 버스 지나간 뒤에 버스 서라고 막 손 흔들어봤자 소용없고, 시골길 같으면 뿌연 먼지만, 흙먼지만 흩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거를 여러분,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홍보는 타이밍이 왜 중요한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저기 보면 제가 돈 안 드는 광고, 미디어 홍보 어떻게 할 것인가. 돈 안 드는 광고. 저는 홍보는 돈이다라고 이렇게 대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건 제가 실제 돈을 벌어서 제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홍보는 돈이다라는 제 함대진 홍보맨으로서의 철학을 그렇게 정립을 했습니다. 홍보는 돈이다. 자,
제가 할 것은 여러분들 목차를 보시고요. 저는 홍보를 유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홍보는 돈이다. 이렇게 정의를 아까 내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이다라고 이렇게 압축을 해놨는데, 다음 보시죠. 원래 ABC를 얘기하고 실전 사례를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실전 사례부터 얘기하면 그게 안에 제 얘기하는 중에 모든 저의 실전 노하우가 테크닉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ABC를, 제가 생각하는 ABC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송파구의 강남 빅3라고 소위 얘기하는 강남, 서초, 송파구에 15년간 근무를 하다가 노원구로, 집이 임대아파트를, 그 당시 공무원 임대아파트를 살았는데 노원구로 가게 됐는데요. 송파구에서 한 3년간을 공보주임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갖고 그 자치구청장께서 저를 일방 전입, 오고 가고 없이 상당히 소위 말하는, 이제 잘한 체 좀 할게요. 스카우트해서 제가 갔습니다. 집이 거기다. 근데 단체장을 모시고 간지 얼마 안 돼서 모 유력 일간지하고 오찬 간담회를 하는데, 그 당시 모였던 그 기자 중에 차장이, 함주임은 왜 저녁에 시청 기자실에서 늦게 택시 타면 택시도 안 들어가는 달동네, 상계동 달동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노원구로 가냐? 후진 노원구로 가냐? 이 소리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냥 받아들였지만은, 전철 타고 사무실, 청장님은 승용차 타고 가시고, 전철 타고 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먹었어요. 좋아. 내가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정책 자료를 가지고 가공해서 릴리스 해가지고 미디어에 홍보를 했지만,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이 지역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자. 일개주사보가 지역 이미지를 바꿔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 검색해보면 이게 다 뉴스 나오는데요. 우리 후배들이 한 15년 전 거를 검색하라니까 잘 못해가지고 이 정도 냈는데,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청장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주사부인데, 부르더니 3가지 오다를 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학원이 형성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2가지는 다 제가 소화를 해서 언론에 다 박스 기사로 내고 다 했어요. 소임을 했는데, 1가지 중계동 은행 사거리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 이걸 어떻게 손을 댈지.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학원 분원들이 중계동에 한 100m 밖에 안 되고 교통편도 불편한데, 학원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현장 취재를, 저는 기자도 아닌 것이 기자처럼 그 당시에 취재도 하고 다 했어요. 나가기 전에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죠. 직원들한테 거기에 왜 학원이 형성돼 있지? 라는 교육 수요가 왜 있는지를 탐문을 먼저 저변을 내 있는 그 얘기를 듣고, 우선 찾아간 것이 복덕방을 찾아갔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3군데를 들렸는데, 다 취재 수첩처럼, 저도 기자처럼 이렇게 취재 수첩을 가져다녔는데,
다 하다 보니까 무릎이 탁 처지는 거예요. 아, 이거 얘기 된다. 그리고서 그 다음 큰 학원, 한 3군데를 가서 원장, 부원장과의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그 은행 사거리라고 있는데 은행 사거리 앞에 딱 서가지고 주택은행, 무슨 학원, 윈슬런 학원, 뭔 학원, 뭐 중개 이동사무소, 이 소위 말해 이제 기사화 됐을 때 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리고 와서 사무실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기사를. 땅거미 지는 몇 시. 근데 물론 쓰기 전에는 왜 부동산과 학원에서 다 입수한 정보를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그 타당성 검증을 또 한 거예요. 반경 1km 내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민영 아파트가 있는지, 좀 평형수가 큰 게 있는지, 학교가 뭐가 있는지, 그렇다면 이 민영 아파트 유일하게 노는 노태우 정부 때 200만 원 건설하면서 주공을 양쪽으로 쫙 지어놓은 데가 노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중계동 은행 사거리 주변에 민영이 있어요. 좀 넓은 평형.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업군들을 또 물어본 거예요. 어떤 유형의 부모들이 와 있길래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강남에 유명 학원 분원들이 다 와 있는지. 그랬더니 중소기업체 사장, 판검사, 의사, 뭐 은행 지점장 이런 젊은 아주 고학력의 그런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써서 갖고 그 다음번에 또 간담회를 가서 원래 간담회 나갈 때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사전에 그 뭐를 뉴스거리를 줄 것인가도 또 이렇게 다 갖고 가거든요. 그래서 식사 중에 기관장께서 이 대화 자리를 끌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툭 제가 던져요. 총장님, 그 은행 사거리도 뭐 있더니 제가 말한 총장님은 뭐 제가 모시던 총장님입니까? 여기 같으면 시장님이겠죠. 홍보과장이 예를 들어 시장님 뭐 우리 그 어디에 이렇게 던지면 그 기관장께서 딱 받아가지고 풀어요. 대화를 풀어나간다고. 저는 거기까지 역할이고 그 중계동 은행 사거리고 학원이 형성된 게 왜 거기까지만 하니까 딱 총장님이 받아가지고 대화를 끌어나가더라고요. 근데 소식거리를 준 거거든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기자는 기자더라는 거죠. 전철 타고 가는데 그 차장이 바로 이진 기자가 전화를 통해서 아까 식사할 때 얘기한 반응 안 보였는데 분명히 아까 식사할 때 얘기한 중계동 은행 사거리 학원 그 스케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야 기자는 기자구나. 냄새 정확히 맞네. 그래서 원 스케치 와가지고 취재 나와서 저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 하고 그러고 들어가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알았다고 하면서 일단 스케치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냈어요. 이미 저는 스케치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기사체에 기사를 써놓고 있는데 지금. 근데 어디 유력 매체를 주려고 파괴력 있는 유력 매체를 주려고 갖고 있는데 거기서 스케치를 해달라고 하니까 덥석 줄 수는 없고 와서 취재해서 네가 노력하면 백자료를 줄 요량으로 술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그 요량으로 했는데 다음날 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원 스케치 이미 자료 다 써놨어. 그러고서는 달라 그래서 던져줬어요. 저는 정말로 210만 부 발행하는 그런 뉴스에다가 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매체에다가 주려고 그랬는데 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요. 큰 학원 전화번호 한 2군데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책상에서 다 이걸 기사 처리하고 말겠다는 뜻이에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의미는 인터뷰해서 집어넣고 사진부 기자만 내보내서 찍고 다음날 레이아웃해서 출고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럴 거냐고. 취재에 나와서 소주 한잔 하고 그러고서는
취재에 나와서 간담회 갖고 하는 거, 그것도 기자와의 스킨십,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로 이 기자는 다음날 A4 크기보다 크고 B4 크기보다 조금 적은 형태로, 왜냐하면 사진이 이렇게 길게 들어가기 때문에요. 학생들이 중계동행 사거리 학원가에서 쏟아지는 그 학생들의 모습 사진이 들어가고, 그 기사의 흐름은 제가 써놓은 포맷과 거의 똑같을 정도로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중계동 은행 사거리 학원 강북의 대치동이라는 신조어가 첫 번째 나온 케이스인데요. 제가 2년간 한 80여 회가 넘도록 중계동 은행 사거리 학원가를 띄웠습니다. 왜 띄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이미지를 바꿀 소재를 찾는데, 그동안에는 저는 정책 홍보 라인에서 각 과, 실 라인에서 오는 자료만 가지고 거기에 한정돼 있었는데, 눈을 지역에 있는 모든 소재가 저의 홍보의 영역이다라고 본 것이죠. 눈이 송파에 있을 때보다 커진 거죠. 그래서 중계동 은행 사건이는 저쪽 강남은 아니지만 한강 이북으로 해서 그 전체 동대문, 청량리, 남양주, 의정부, 심지어 양주 이쪽에서 저녁 되면 학원으로 몰려 밤에 10시 넘어서 불야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은행 사거리가 소위 말하는 강남, 중계동 은행 사거리, 목동에서 트라이앵글이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그 인근 아파트 값이 구청장께서 부르더니, 야, 거기 1억 떴대? 한 좀 1년 가까이 되니까, 야, 거기 더블 떴대? 저는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강남이 왜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강남 8학군 아닙니까? 교육 수요가, 엄마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념 없이 지역 이미지를 바꾸려고 시도한 것이, 하여튼 그 당시에 보도가요, 방송도 그렇고, 사실 그 학원가가 돈을 들여서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그렇게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계동 은행 사거리 그만 띄워야 되겠다 한 게, 제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앞에 있는 강사가 한참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그 중계동 은행 사거리 학원가 아시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띄운 장본인인데 저 강사가 얘기할 정도면 이제는 인지도가 높아졌고 이제는 그만 할 때가 됐다. 잘못하다가 구청 공보팀에서 아파트값 올린다고 그 주변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떴어요. 노원 문화의 수혜관이 이거보다는 좀 크죠. 크고, 근데 딱 어느 회관, 자치단체, 그거 뉴스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 조수미, 백건우가 연이어 오고 하면서 저는 실시간으로 홍보해서 막 박스가 나오고, 중앙일보 이면 헤드로 6단 크기로 나오고, 이장기 음악 전문 기자가 와서 현장 취재하면서, 이러면서 그게 들어서 가지고 또 5천만 원이 떴다는 거예요. 청장이 부르더니. 그러면 기존에 뜬 거에다가 또 여기 문화인프라가 하나 들어섰으니까 또 뜨는 거에다가, 이거 함대진이가 집값 올려놓는 사람도 아니고, 구청 공보팀이 은행 사거리 집값 올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저는 스톱을 해야 된다, 잘못하다가 유탄 맞겠다 해서 컨셉을 전환한 것이 공교육적으로 눈을 돌렸어요. 중계동 은행 사거리를 통해서 어떤 학원가라는 대적 이미지를 높인 것, 플러스 이 지역 소재하고 있는 교육의 어떤 환경, 그걸로 눈을 돌려서 컨셉 전환을 해가지고 고등학교의 입시 결과를 12월 되면 각
학교 진학부장들과 교감선생님들과 통화를 해서 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느 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구청이 조사하냐고, 학교 입시 들어간 그 결과를. 그러던 사람들이 언론에 뜨니까 앞다퉈 퇴근하는데도 전화해서 우리 그 서울대 한 명 추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분석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쪽 좀 이렇게 낙후된 지역의 고등학교는 월계동 쪽이 좀 노원에서는 그런데 괜히 그 통계치를 깎아먹어요. 그래서 상위 10개교, 서울대 9.5명별 합격. 왜냐하면 강남에서 내면요, 강남 쪽 벨트에서 내면은 뉴스가 안 돼요. 강북 촌동네, 상계동 달동네라는 데서 이런 고등학교들의 입시 결과가 높고 이렇다니까 저는 처음에 그게 고교 평균에 위배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영원한 엠바고예요. 근데 저는 겁나가지고 이니셜도 못하고 A, B, C, D 학교로 하면서 자료화를 해서 냈는데 중앙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이런 데서 과감히 막대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서라벌고 뭐 이렇게 해서 딱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 출입기자가 썼는데 교육부 출입기자가 징계를 먹어서 그 출입을 좀 일정 기간 정지를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입시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이 기존에 있는 학원가에 플러스 이 지역의 고등학교의 우수성, 이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지면서 뉴스가 나오니까 저는 언론 종사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니까요. 저를 잘 아는 기자들이 우리 부장이 그가 어딘가 좀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백 자료를 다 달라는 거죠. 그걸 이사하려고. 그거 가지고 안 돼가지고 저는 거의 생각을 좀 진일보해서 중학교의 특목고 입시 결과까지도 분석을 해서 그걸 같이 탑재해서 내기 시작하니까 강북 8학군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어요. 제가 아까 강북의 대치동, 중계동 냉사거리를 만들었고 강북 8학군 교육특구 노원이라는 그런 기사가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울시 교육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장 전입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구였는데 그게 아니고 서초구였어요. 노원구였어요. 의장 전입자 수가 그중 많은 것이. 몰려 오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에 강남으로 다 때리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다 엄마들이 이사 가는데 이제는 유턴해서 오는 거예요. 집값 싸고, 노원구가요. 저쪽 의정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집값 싸고 교육 환경이 좋은 이곳으로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교육이라는 컨셉으로 일관되게 갔어요. 어느 날은 우리 여기도 뭐 창원시도 소식지가 있겠지만 소식지의 일면에 교육야마로 계속 갔어요. 계속. 그러니까 총장님이 가면 야, 또 교육이냐? 계속 가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교육은 학부모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과. 그러면 이런 얘기는 좀 오해하지 마세요. 민산단체장 입장에서는 또 이 학부모들, 주민들과 유권자니까 그런 게 제가 나중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 강북, 관악 이런 데서 제가 교육이라는 컨셉으로 일관되게 추진했던 것이 한 3, 4년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교육이라는 걸로.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은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의식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서두에 얘기 드렸기 때문에. 들으실 분만 들으시고. 그래서 지역의 이미지를 이 정도면 엄청나게 바꿔놨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의 그 컨셉으로 제가 지역적 이미지를 바꿔놓았는데 그 당시 개발 호재들이 뭐 지하철 창동 차량기지 4호선 이전 성북 역사 뭐 민자 뭐
이거 뭐 하면서 재건축 뭐 이런 거를 제가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보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여기는 강남에 큰 손들이 와서 소형 평수가 많으니까 막 몇십 채씩 사놓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값이 최단 시간에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이 강남이 뛸 때는 뭐 물론 억제 정책을 폈지만은 나무로 내려갔잖아요. 판교 뭐 결국은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모처럼 못 먹던 사람이 좀 포식 좀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노원 변방이 집값이 급상승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아, 이건 진짜 목에 모처럼 떼비끼려고 했는데 그 찬물을 끼얹은 격이에요. 그 정도로 이 지역 이미지가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서울 저쪽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노원을 중심으로 도봉, 강북, 성북, 중랑 뭐 이쪽에 가장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그 자치구가. 그 정도로 저는 일개 주사보가 마음먹고 시작해서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사례를 든 중에 제가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하고 또 보강을 어떻게 하고 그 타이밍을 어떻게 보고 이게 지금 다 제가 뒤에 얘기할 것이 이 케이스를 통해서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타이밍을 못 맞추고 이 주저주저하고 영원한 엠바고라고 해서 일이 있으면은 저는 그때 자료를 사장화시키고 그걸 제대로 펼치질 못했을 거예요. 오늘의 뭐 제가 서울시 기자들에게는 서울시 홍보의 레전드 이런 얘기를 못 들었을 겁니다. 사례는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호재를 자꾸 갖고 찾다 보니 어느 날 그 당시 노무현 정부인데 가장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꽁찌, 이것이 한국항쟁학회인지 이건 정확치 않은데 제가 잊어먹었는데 1년간 용역을 줘서 이 기초자치단체의 삶의 질을 좀 이렇게 평준화 내지는 하여튼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1년 용역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안 하고 주간동아에서 이건 팩트입니다. 지금 앞서 얘기한 거 다 팩트입니다. 주간동아에서 소스를 어떻게 입수해 가지고 단독 자료화하는 케이스인데 저희한테 우리 주임이 그래요. 저한테 아니 구청장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주간동아가 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호재가 없는 거예요. 변방인 노원구가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주간동아만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파괴력이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광범위하게 보도가 돼야지. 그래서 이 호재를 어떻게 살릴까. 그래서 제가 이 구워 삶는하고 삶아서 원 소스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주간동아가 기사화하려고 하는 그 원 소스를 그 핵회에서 나온 용역 결과 자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았다고 했는데 선배가 못 주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건 여부에 노출 못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받아냈습니다. 받아서 그거를 행안부 당시 서기관 그 학회 회장 두 분을 인터뷰를 다시 기자도 아닌 것이 기자처럼 인터뷰를 다 해냈어요. 학회 회장은 한 6번 정도 이상을 전화를 시도해서 결국은 10시, 밤 10시쯤에 그러니까 홍보에는 좀 집요한 면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노원구청 발로 주간동안 이미 나왔어요. 미미하죠. 아주 태풍 속의 찻잔 그 정도. 그거를 저는 태풍 속의
회오리로 만든 것을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일개 홍보 담당이 지나칠 수 있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각을 달리해서 그걸 찾아낸 것을 지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분석을 다시 했어요. 계량화를 다시 했어요. 의미부여를 다시 했어요. 큰 틀에서는 변하지 않게 해서 노원구청 발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릴리스를 했어요. 주간동아니까 동아일보에 간을 봤어요. 조간에 뿌리려고. 근데 그 당시 서울 출입 동아일보 기자가 이미 주간동에서 다룬 거를 우리가 딱 기각시키더라고. 그래서 석간이로 눈을 돌렸어요. 석간에 다음날 4단, 5단 해서 대문짝만하게 헤드로 그 지면에 헤드로 다 놨어요. 그래 나가니까 KBS, 물론 KBS 9시 뉴스에 따라와서 9시 뉴스에 나왔었어요. 여러분, 당시 KBS 9시 뉴스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약간 비판성 기사가 들어가고 해서 나와야 9시 뉴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이 그러니까 들썩거렸다라고 하면 좀 과장된 표현인지 몰라도 저쪽 애산에 사는 우리 사촌 여동생이 초등학교 선생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니 거기가 살기 좋은 도시 일이야? 그 정도로 파괴력이 있었어요. KBS 9시 뉴스를 타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그날 발표로 그 보도가 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난리가 났어요. 강남 벨트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강남 소초나 송파가 전국 살기 좋은 도시 1위라고 하면 어반한 얘기인데 노원에 그게 8개 분양가를 가지고요. 그 녹지 어떤 그런 편익시설, 종합병원, 학교, 대학, 거기 대학이 7개가 있어요. 101개인가 103개인가 대학이 있어요, 노원에. 아니, 학교가. 초중고, 대 합쳐서 대학은 7개고. 그런저런 몇 가지 7개인가 8개 분야로 나눠서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객관적인 기관에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행정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서 자료가 발표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서울시 행정과 주무팀장하고 이제 언쟁을 했는데, 저는 뭐 있는 그대로 한 건데, 강남 쪽에서 푸시가 세게 들어갔을, 컴플레인이 들어갔을 것이고, 뭐,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은 완벽한 굳히기에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를 반전시킨 케이스인데, 대개의 홍보맨들은 간과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를 안대진이가 열정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홍보본부 16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 제가 그 당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꿈쩍 않던 외교통상부를 미디어를 통해서 움직이고 관철을 시키고 강남북 불균형 완화를 위해서 단체장이 나설 때 그거를 이슈화해서 공중 이슈화해서 어젠다 세팅이 돼가지고 정책 의제로 중앙정부를 움직인 그런 케이스. 사실 다양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것이 돈 안 드는 광고인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의 힘을 통해서 제가 구현을 해냈다, 실현해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사실 공문으로 뭐 지금이야 민선이니까 그렇지만 도에 저희 같으면 시에 중앙정부에 건의할 거 그거 캐비넷 들어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방에 먹힐 수 있는 거는 미디어를 통한 그런 홍보, 미디어와의 어떤 협업을 통한 홍보가 한 방에 공중 이슈화시키고 어젠다 세팅이 되고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될 수 있는 그것은 이 홍보라는
그런 매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이제 보시면 살기존도시 1위 놓은 강남 상구를 지출 정부서 살기존도시 1위. 이게 KBS 9시 뉴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 행정안전부가 뻥치는 줄 알았죠? 조사한 결과 KBS 9시 그래서 뉴스에 나온 가장 거예요. 살기 좋은 곳으로 서울 노원.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정부를 꿈쩍 않던 외교통상부를 자치구에서 저기 보시면 이게 시봉이 안 되나 보다. 여권전쟁 멍드는 지자체 이거 외교통상부를 엎어뜨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당시 특정 정당에서 야당인 정당에서 정부가 잘하는 게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자당의 자치구의 청장께서 주민 사랑하는 마음이 애틋한 그것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게 여권 대란이 일어났을 때예요. 여름철 되면 그 휴가철이고 그러기 때문에 러시가 이렇잖아요. 해외 나가려고. 그런데 서울에 그 당시에 여권이 8개 기관인가 밖에 없었어요. 막 새벽에 나와서 무슨 번호표 받아가지고 쭉 줄여가지고 지하 식당까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추석 기성열차 예매하려고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자료화하면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줄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동영상을 서브 자료로 하면서 자료를 그때 제가 야마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난 민심의 목소리를 리디에 다 잡아버렸어요. 지금이 6.25 전쟁 피난 시절도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모든 언론이 다 받았어요. 그 당시 민원 여건가는 며칠 동안을 방송 카메라와 취재기자들이 들락거리는 그러한 진투경이 일어났고 그걸 지금도 안 과장은 그때가 전성기였지라는 기자들의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자체에도 국제교류금 달라고 처음에 공문 올리고 한 거 있잖아요. 이건 시발점이었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해서 언론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딱 들어맞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를 알면서도 그거를 자료화했어도 시기가 안 맞으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홍보는 타이밍이다 그랬잖아요. 시기가 안 맞으면 한 4단, 5단으로 날게 1단 단신이라든가 2단 기사로 나온다든가 아니면 쓰레기통에 보도자료가 들어간다든가. 그런데 이 적시성, 그러니까 홍보 타이밍이 딱 맞던 거예요. 그래서 꿈쩍 않던 외교통상부를 움직인 케이스. 뭐를 통해서요? 미디어를 통해서. 돈 안 드는 광고인 미디어를 통해서 중앙정부를 움직인다는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거 힘든 거예요, 사실. 지자체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미디어라는 파괴력 있는 이 매체에서 이걸 소화해줬고 뉴스가 되니까, 뉴스감이 되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돈 들여서 해도 발품 팔아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건데 미디어를 통한 그 쿠션 홍보가 지방자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이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현재 몸담고 있는 서초구에 내려갔더니 시에 있다가 내려갔더니 서리풀 페스티벌이라는 걸 반포대로로 10차선을 막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거기가 VIP 도로거든요. 대단하다. 어떻게 10차선을 경찰청이 열어줄 리가 없을 텐데 열어줬고. 근데 저는 컨셉을 줄기차게 갔어요. 한국판
에든버러 축제,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를 한국판 에든버러 축제 서리풀 페스티벌하고 제가 가자마자 할 때도 그랬고 그 다음 자료를 낼 때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꾸. 이걸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에 지금 현재 모시고 있는 구청장께서 건부회에서 각 지자체에서 축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서리풀 페스티벌이라는, 서리풀이라는 건 서초구의 그 옛 지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리풀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에 다 났다. 이렇게 그냥 좀 업시켜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이거는 국가 규모급 행사로 치러졌어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청와대에 문화관광비서관도 나올 정도였고, 아주 이목을, 저도 뭐, KTX 타고 오면서 창원시, 창원 방문회 광고가 나오던데, 저도 그 당시에 KTX에 이 서리풀 페스티벌을 광고하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그동안에 쌓은 노하우를 다 해서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방송에서 저희 단체장과 인터뷰하기 위해서 줄을 섰었어요. 순서를 정해주고. 그 정도로 이건 대대적 성공을 거두고, 대한민국 대표 문화 중심 도시 서초라는 거를 제가 처음에 가서부터 계속 쓰는 거예요. 일반 광고, 이미지 광고도 계속. 저는 앞서 송파이따 노원구에 갔을 때 이걸 어떻게 그 지역을 갖고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계동 은행사거리 강북의 대치동을 만들었고 강북 8학군 노원구 교육특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홍보매로서 그 지역에 가는 곳마다 제 책에 이제 그렇게 있는데 다 이미지화를 성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컨셉이 하나가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 예술 도시 서초를 계속 그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화 축제를 클로즈업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대대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일개 기초자치단체 장이 여러분들 뭐 서울 가다 보면 양재 IC에서 한남 IC까지 지금 온 길보다 때로는 더 걸리는 서울로 진입하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경험한 분들 계실 텐데 그거를 주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 특정 언론 유력 매체에 뭐 일면 헤드 이런 여기 한국경제에 있는데 이것도 그거예요. 기자하고 저녁 먹다가 제가 가보니까 이런 게 있고 이래서 쭉 설명하면서 백자료를 딱 내놓으니까 형님 이거 일면 탑이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차장도 아닌 것이 죄송합니다. 차장도 아닌 분이 일면 탑이래. 그러니 진짜 일면 탑 한국경제 일면 헤드로 나왔고 3면 전면으로 나온 게 경부고속도로 지하. 이것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해야 된다는 그 공중 이슈화에 성공하는 첫 번째 그 포문을 연 뉴스였는데 이러면서 계속 간 거예요. 계속 1년 내내 뭐 칼럼도 놓고 또 제가 아는 그런 칼럼니스트를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쿠션하게 만들고 하면서 입체적으로 홍보는 입체적입니다. 제 뒤에 나오겠지만 입체적으로 줄기차게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해 말 국토부에서 도로법 개정이라는 것을 추진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서 좀 강남 이쪽 이게 굉장한 유발 효과가 고용 창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 투입을 안 하고도 여기는 그 주변에 롯데칠성부지나 이런 있어 공공기여를 끌어내가지고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게 대한민국의 딱 여기예요. 부산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화가 세계 추세고 이걸 공중 이슈화해서 지금 국토부 이쪽에서 입법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개인이 역량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열정만 있으면 집요함만 있으면 때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원시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7만이 인구고 직원만 3,800명, 또 기타 인원까지 합치면, 그래서 이 정도면 광역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제가 내려오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자료도 받고 창원시를 검색해봤고 했는데요. 요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알리는 뉴스가 있는가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알리는 뉴스가 있어야 되고 기록용 뉴스가 있고 이런 저는 세 가지로 저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알리는 것은 이 지역의 신문, 케이블 방송도 있겠지만 또 각 구마다 무슨 공청회를 통해서든 뭐 세미나를 통해서든 뭐 설명회를 통해서든 알리는 프랑카를 통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 내 주민들용이 있고 대국민용도 전국을 상대로 하는 그런 왜 창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야 되니까요. 몸값을 올려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언론의 기록용으로 예를 들어 민선 6기에서 한 일들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고 이 지역만 알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창원시를 여행 올려오는 사람이 창원시를 검색했을 때 주르륵 보면서 막 제목만 보고도 여기가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그런 기록용 그것도 굉장한 홍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창원시의 몸값을 창원시의 이미지와 긍정적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언론 홍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여러분들 거의 이제 제가 정리를 간단간단 해가면서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 드린 말씀이에요.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풀면 공중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려라. 근데 지금 은폐 엄폐는 없어요. 기자를 멀리할 불가근 불가운의 관계라고 여러분들 좀 들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기자와 동거를 통해서도 그 정도로 동거를 통해서라도 미디어를 활용을 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공중 이슈화를 통해서 그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되고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유명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홍보를 하는 이유를 제가 목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홍보는 돈이다라고 한 겁니다. 아까 저는 케이스를 통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유명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님, 우리 나홀로 행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홀로 행정. 대개 공무원들은 언론은 비판만 한다. 얘들 이분들한테 자꾸 교감 가져봐야 잘못하면 약점 잡혀서 기사거리, 비판 기사거리나 소스나 제공하는 꼴이 돼. 피해. 근데요, 활용을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왜 주민들에게 알립니까? 지방자치, 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하는 거예요. 관선 때는 저도 동사무소 3년 근무하면서 들어갔을 때요. 이 학과에다가 밀가루하고 보리쌀 해서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수요조사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한 대로 공급자 중심으로. 근데 민선되면서 뭐예요? 쌍방향 소통이에요. 수요조사를 해봐야 돼요. 밀가루 줄까요? 빵 줄까요? 그 눈높이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될 책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넌 했던 공직자는. 왜?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저희는 봉급을 받고 근무를 하니까 대신.
그래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해야 될 책무를 저희는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일들을 소상히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질책을 받아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자꾸 해마다 주민들과의 공감의 폭을 넓혀나가는 그런 행정이 나홀로 행정이 아닌 쌍방향 소통 행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돈 안 드는 미디어를 통해서, 뉴미디어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 제가 지금 아까부터 계속 일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지금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다 그런데 이래 되면요, 좀 전에 식사 조남도 어려웠어. 인사 조직과장님 안철모라고 하는 게 원래 좋았는데, 철모. 그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안철모 과장님하고 식사하면서 창원이 청렴도 1위, 전국 아주 그것만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1위는 저희 서초도 지난해 청렴도 1위 했어요.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2위 하고. 이건 굉장한 자긍심을,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자존감, 이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존재감, 이건 굉장한 선순환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자꾸 알려야 된단 말이죠.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해서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그런 선순환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연스럽게 뭘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저는 서초구에 가서 서리풀 페스티벌 하면서 각 전체 직원들의 SNS 이용 현황을 좀 파악했어요. 노조에서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걸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오늘도 아까 공보계장이 뭐고 잠깐 얘기했는데, 2명이서 각 구와 실과에서 이 본청 부서에서 들어오는 뉴스가 50, 60건, 때로는 80건이 되는데, 달랑 2명이 자료를 포장하고 한다고, 가공한다고 그러길래, 저희 서초만 해도 45만 인구가, 저희는 팀장 포함해서 국별, 동별 담당으로 정해놓고 5명의 선수를 가동을 하고 있어요. 과장인 저도 필드에 나가서 스케치를 하고, 저는 항상 이 수첩이 있어요. 스케치를 하고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취재를 해요. 현장감을 갖고 뉴스를 만들고, 그 과에서 온 뉴스만 가지고 그대로 릴리스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검증을 거치고 현장에 가서 그 부서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것을 각을 달리해서, 왜? 홍보 파트가 그래도 3,800명 중에 공보팀이 전문가니까, 프로니까 홍보 부서 컨트롤 타워잖아요. 홍보의 컨트롤 타워. 현장에 나가서 느낌 갖고 이렇게 하는데도 버벅대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인 제가 뛰어요. 주사보인지 주사인지 잘 모르게. 근데 딸랑 2명 한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고, 아까 인사조직과장님한테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변화를 주십사. 이거는 무슨 어떤 단체장의 어떤 그 지적을, 여러분 그렇게 혹자는 생각하고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사부 때부터 공공문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교보문고에 가서 홍보 관련 서적을 3권을 사가지고 탐독을 하고, 한 달 내에 지난 3년간 거를 분석을 해서 제가 그 당시 한 22쪽짜리 그 홍보 플랜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 정도 열정을 갖고 할 때 제 마인드는, 이건 지방자치는 단체장 홍보하고 지적 홍보하는 게 아니고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이다. 그래서 주민 눈높이 행정, 주민에 맞는 행정 상품이라는 것을, 정책이라는 것을 내놓는 것이다. 그렇게 정책을 내놓다 보면 미디어를 통해서 하던 주민 설명을 통해 주민들이 호불호가 있고, 그 호불호를 가지고 잘하네. 그건 옛날에 이렇게 안 했는데 왜 그래? 그건 잘 못하네. 이런 가운데 주민 참여, 시정 참여가 이루어져서 4기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주민들이 SNS를 통해 쓰던 뭐 좋아요, 뭐 비판, 댓글 달리던 기자들을 통해서 뭐 이게 오던 이게 다 리서치예요. 각 단위 부서에서 생산한 각종 그 정책들을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빵 공장에서 빵이 포장하는 대로 가듯이 홍보 파트에 넘어가면 그걸 포장 가공해서 릴리스를 하면 중간 도매상인 미디어 매체에서 어디에다가 백화점에다가 딱 내놓으면 소비자들이 본단 말이죠. 기사화되고 방송화되면 독자와 시청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평회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분평회를 통해서 좋네? 나쁘네? 호불호가 나오는 거. 당연히 굳이 그 단체장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책을 열심히 우리가 하는 일들을 주민에게 소상히 알리면 자연히 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창원시 잘하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작가 가지 마시라. 저는 강의 가서도 그 얘기 합니다. 홍보 파트가 무슨 뭐 홍보 열심히 하라. 이거 무슨 단체장. 이런 의식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지금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순환의 효과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나홀로 행정이 아닌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도 쌍방향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에 소재한 것도 저는 다 뉴스로 지역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트레이트성, 정책 홍보는 당연히 스트레이트성으로 내지만 그 수혜자인 주민들이 느끼는 것을 스토리텔링형으로 해서 박스 기사로 내보내고 해야 커진다는 것이고, 그런 홍보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 어디에 뭐 현대의 정 회장, 이분들이 뉴스가 커요. 그 밑에 과장이나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뉴스가 커요. 그분들이 최고의 상품입니다. 이용할 수 있으면 최고의 상품을 이용해야 돼요. 저는 그걸 많이 해요. 이분을 띄우려고, 단체장을 띄우려는 게 아니에요. 왜? 기자 간담회를 가도 국장님 모시고 갔을 때와 시장님 모시고 갔을 때 틀려요. 그 간담회에서 나온 구상 단계의 것. 구상 단계의 것이 그 다음날 뉴스화 된단 말이죠. 그러면 행정은 뒤따라가요. 그렇게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고민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장이 최고의 상품이라는 거죠. 단체장이 마우스를 통해서 단체장이 어떤 오늘 같은 한파에 그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서 정말로 마음속에 우러나서 이런 정말 내 부모님 저기 하듯이 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그것이 다 뉴스화 된다면 최고의 상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어떤 복지 마인드에 대한 철학이 표현되는 것이라면 그게 더 큰 파괴력이 있다는 것이죠.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언론 종사자의 입장에서는 실무자의 리얼한 부분도 들을 때도 필요하지만 단체장의 아니면 부시장님의 국장님의 이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자체적으로 보유한 저희가 온드미디어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인터넷 방송 우리 기관 창원시가 보유한 그런 미디어와 돈 주고 하는 거는 예산상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적절히 이걸 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와 지금 현재 1인 미디어 시대에 SNS를 통한 그런 그 반응, 그 평가하는 그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기에는. 그래서 이런 트리플 미디어를 활용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KTX에다가 하는 것은 페이드 미디어가 될 것이고, 창원 소식지에다가 해서 주민들에게 나가는 것은 기관 자체 미디어가 될 것이고, 개정 강판을 통한 이런 거 다 자체 미디어. 그리고 SNS를 통한
그런 뉴미디어를 통한 시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뭐 이런 걸 통한 그리고 전체 소속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개인 페이북을 통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좀 막 합니다. 그러면 반응이 와요. 모든 구성원이 다 홍보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전담화시켜서 공보계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같이 해야 돼요. 이런 세 가지 트리플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전방이 입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홍보는 저는 홍보맨을 뒤에 이제 읽어보시고요. 이건 다 이렇게 각 부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 제가 실전 사례에서 다 얘기했고요. 그 언론에 대해서도 권력의 제4부라고 그래서 무시할 수 없잖아요. 기자가 껄끄러워도 우리는 함께 동거돼야 되고. 자, 요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아까 보도자료 릴리스 타이밍, 홍보는 타이밍이다 하면서 보도자료는 퍼블리시티, 이게 가서 결국은 기자들이 손에 쥐어가지고 취재를 하고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뉴스화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 소통도 이것이고, 언론과의 어떤 미디어와의 소통도, 종사자들과의 소통도 이것이고, 레드필드의 전달제일주의 7가지 원칙인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자료를 생산하는데 자료를 만드는데 이제 빨간 게 지휘봉이 안 돌아요. 제일 하단에 명료성, 간단 명료해야 돼요. 보도자료 간단 명료해야 돼요. 핵심이 결론에 나와야 돼요. 적기적시성, 타이밍을 이건 또 시의성, 그 상황에 안 맞는데 괜히 엉뚱하게 자꾸 엉뚱한 얘기 해봐요. 먹지도 않는 얘기. 그렇잖아요? 우리 계장님하고 저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적당성, 적정성이에요. 그냥 상대는 그 용량이 안 되는데 갖다가 1기가밖에 안 되는데 10기가로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응? 그 적당성, 적정성. 일관성, 앞뒤 틀린 얘기를 하고 보도자료로 앞뒤가 틀린 얘기가 가고 분포성, 다수가 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특정성으로 간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응성, 탄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통일성, 그리고 그것이 회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수용해야 돼. 그렇지 못한 소통과 그렇지 못한 보도자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읽어보시고요. 이게 요것만 얘기하고 보도자료 작성 원칙도 읽어보시고 신문용, 방송용, 사진용, SNS용 이거 각각 야마가 달라져야 됩니다. 신문용은요. 휘발성이 없잖아요. 휘발성이. 신문용은 휘발성이 없어요. 기록성이 있잖아요. 그건 놓고 읽어볼 수도 있고. 근데 다 안 읽어요. 제목과 부제만 읽고 바쁜 세상이니까. 홍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 그렇기 때문에 신문용은 지금 기존에 하시던 대로 하시되 야마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마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보도자료는. 그리고 결론을 먼저 내려야 돼요. 어떤 자료를 보면 저 중간쯤 나와요. 결론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쁜 기자분들이 언제 그거 다 읽어봐요. 야마에서 성패가 달려있고 야마는 뒤에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섹시해야 돼요. 한눈에 끓여야 돼요. 낚싯밥을 던졌는데 고기가 안 무는 그런 낚싯밥을 던지고 하루 종일 앉았으면 뭐예요? 보도자료를 딱 던졌는데 기자분들이 얘기 되네? 그 부제도 보는 거예요. 그래 리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읽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야마에서 그 자료의 성패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느냐? 하루에도 뭐 몇백 건씩 들어오는 텐데요. 여기도 도청에 나와 있는 중앙정부 기자들도 있을 것이고, 로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쓰레기통 들어갈 자료 만들지 마시라.
또 방송용은 뭐 해야 돼요? 그림이 돼야 돼요. 그림이 안 되는 자료는 또 방송용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먹히는 보도자료를 지금 어떻게 만드느냐 뒤에 나오니까 그걸 보시는 거예요. 또 사진용. 이 방송용하고 사진용하고는 그림이 전제가 되는데 조금 차이가 있죠. 방송용은 약간 그림으로서 풀어줘야 되는 거고 사진은 한 방의 그림으로 판결이 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진용 제목은 또 달라야 돼요. 저는 이걸 다 각각을 구사해야 된다고 봐요. SNS용 또 틀려야 돼요. 신문용하고 SNS용 같을 수도 있죠. 이 카피를 잘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정된 시간에 아까 이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해라. 야마를 잘 잡아라. 부제를 잘 정해라. 야마와 부제의 그래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긁으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야마와 부제만 있으면 그냥 훑어내려 자료를 쓰면 된다는 거죠. 요거는 YTT는 저거는 어제 창원 씨가 지난 3년간은 이러이러 했는데 현재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해주라는 그 얘기요. 항상 보도자료는 역삼각형으로 써라. 이건 뭐 제가 본문을 피하고 단문으로 해라. 뭐 제목은 섹시하게 달아라. 형용사 미사역어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걸 고집하면 얘기가 안 된다. 보도자료가 이상해져요. 형용사를 자꾸 고집하면. 과감히 버리고 쉽게 중학생 2학년 정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써나가는 거예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를 쓰면서요. 알맹이 없는 보도자료는 알맹이를 찾아야 돼요. 그거는 홍보 파트가 알맹이 있는 뉴스를 던져야 돼요. 그래야 홍보맨의 홍보 파트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괜히 맨날 일수도 안 되고 알맹이도 없는 자료 던져봐야 의미가 없어요. 몸값이 하락돼요. 정작 중요한 자료로 던졌을 때도 시장님의 시정의 역점적인 것을 던졌을 때도 시큰둥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브리핑 같은 걸 통해서 한다면 좀 느낌이 틀리겠지만 저는 보도자료를 역점적인 것을 낼 때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역점적인 자료를 낼 때 한 달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그때 상황은 중앙정부와 이 나란 일이 어떻게 뉴스가 생산이 될까? 내가 이걸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건 오늘 아침에 오면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래서 저기요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너무요 제목이 이거 제가 홈페이지 본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목이 조금 저 같으면 저렇게 뭐 잘 다루셨는데 좀 달리 각도를 한다는 거죠. 창원 씨 초중고생 교육 환경 개선 위에 400억 투입. 그런 제목을 그렇게 달고 390억이니까 뭐 400억이라고 하든 그 정도는 양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제를 지난 3년간 총 3,500억 원 교육 이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쓴 것에다가 포함해서 금년에 400억 투입키로. 이게 의사 전달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거기다가 밑에 막대기지만 부제가 점 찍고 뭐 책걸상 교체, 뭐 PC 교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등 몇 개 분야에 그 400억이 투입된다는 거를 부기를 달아주면 이거에 지금 다 쓰고자 하는 내용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드로 창원 씨가 금년에 지난 3년간 얼마에 이어 총 금년에도 뭐뭐 등에 이걸 교육에 집중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몇 개 분야에 뭔지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뒤에 객관적 데이터를 또 풀어주면 되고. 그런 뒤에 아울러
연도별로 이렇게 매년 교육에 투자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었다. 2014년 민선 5기 때 시작할 때는 이거였는데 매년 얼마 몇 프로, 2000 몇 년 몇 프로, 그 다음 2000 몇 년 몇 프로 이렇게 증가해서 지금까지 뭐 있다. 의미를 주는 거예요, 더. 창원시가 교육에 엄청난 열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교육 관련 국장님의 의지가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요, 잘 하시는데, 이게 한 단락이 몇 줄이에요? 세 줄이죠? 첫 번째 단락, 투자 한 달까지 세 줄. 여기도 세 줄.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요약한 거에, 복문을 피하고 단문화해라. 숨 넘어가요. 짧게, 쉽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역삼각형으로 상단에. 그러면 관심 있으면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뭐 이렇게 하고요. 릴리스 타이밍도 제가 다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나란 일이 뭔지 뭐 아까 제가 했는데 이 정도로 고민하고 해서 그 타이밍을 내가 쓴 자료를 안타 내지는 2루타 홈런을 치기 위해서 그 입체적으로 얼마나 고민하면서 내는지 그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건 읽어보시면 그 대신 고공 플레이 하면 죽음입니다. 언론사 간부 통해서 이거 그 대신 반드시 실무 기자에게도 동시 패션하라. 그리고 기자가 문의 오면 비판 보도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요즘에는 그리고 새로운 뉴스는 하늘 아래 새로운 뉴스는 없어요. 작년에 나갔던 건데 아니에요. 지난달에 나간 건데 아니에요. 각을 달리해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걸 다시 자료화해서 던지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들이 될 테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눈 뜨면 5시 제가 40분에 알람을 했는데 눈 뜨면 검색입니다. 서초구 저희 기관장 조남 조은희 뭐 서울시 뭐 이렇게 해서 검색. 지하철 타면 바로 스크랩 텔레그램을 통해서 올리면서 분석에 들어가고, 출근하면 일일 보도 분석 회의를 통해서 미팅을 하면서 그 다른 지자체 거, 중앙정부나 서울시 거 다 스크린하고, 우리도 이걸 벤치마킹 하자. 이걸 우리도 한번 그 기획 자료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하고, 시간마다 후배들이 실시간 검색을 하고, 특히 이런 시기에는 비판 기사가 등장할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시간 검색을 허위, 왜곡, 과장 보도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당부를 강조하고,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스크린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어떤 홍보실이요, 홍보맨의 24시를 저는 지금까지 열정을 갖고 그렇게 왔습니다. 자, 여론조사 홍보의 완성이다 아까 리서치 말씀드렸기 때문에 끝내고, 그리고 요건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아까 내가 공보기장님하고 얘기할 때 그 좀 캐치를 한 부분인데, 이 자료를 급하게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주간 보도 계획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국장단 티타임에서 국장 이상 핵심 과장 들어갈 때 저희 단체에게 일주일 그 보도를 계획을 이렇게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걸 그렇게 하려면은 미리 홍보계하고 의견 조율을 좀 해주라. 역점 사업, 좀 예를 들어 시의 역점, 시장님 관심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사가 3시, 4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언론 마감. 4시에 다 마감됩니다. 사진이고 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시에서 3시 뭐 요 정도 사이에서 행사를 잡는 게 좋지 않겠냐. 주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왕이면. 네, 요거는 읽어보시고요.
기자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와 진실된 자세로 비판기사 맞으면 가서 팩트에 입각해서 충실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완화를 시키려는 노력을 가지면, 그리고 저는 이것으로 얘기를 이제 맺을까 합니다. 저는 언론 공보물을 하면서 제가 기관장이요, 구청장이요, 단체장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임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있게 이거 두리번거리지 않고 통밥 재지 아니하고 소신껏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2의 책을 쓰고 있는데요. 조선일보 모 국장께서 함과장 잘난 체하는 책 쓰지 말고 실패한 홍보라고 써. 그래서 난 실패한 홍보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홍보라는 타이틀로 달고 지금 쓰고 있는데, 결국은 실패한 홍보라고 저도 섹시한 제목을 달아서 가야 좀 책이 팔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문은 시간이 너무 오래했기 때문에 제가 10분을 오버했어요. 그래서 질문은 메일로, 책 뒤에 있으니까 메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뭐 안 하실 거잖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를 속도감 있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함대진 홍보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홍보는 탐이라는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